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제21강 8번 물과 불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강물 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긴 강이 너른 평야를 끝없이 흘러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강물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장인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만든다는 뜻을 나타내는 장인공을 결합하여 강물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강물강은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모여들어 만들어진 큰 물줄기가 강물, 강 또는 양자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강산이 있습니다. 본래 이 양자강을 강 또는 강수라고 하였고 후세에 내려와서는 장강 또는 대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강의 뜻을 나타내는 강물강이 일반적인 일반화되어서 훈과 음이 강물강 또는 강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장작불에서 불이 타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불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불길이 장작에서 타오르는 것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과 대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불화, 불탈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불화는 불길이 장작에서 타오르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불 또는 불탄다는 뜻이며 보기로 화산이 있고 귀중한 것이 불에 타 없어져 가는 것을 건져내려는 마음처럼 이 급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급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불타오르니 화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심화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불화, 불탈화, 급할화, 화날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물강은 이 삼수변은 강물의 물줄기를 나타내고 이 장인공은 만든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강물의 작은 물줄기가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큰 강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강물 또는 양자강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화는 불길이 장작에서 타오르는 것을 상징한 글자인데요. 이 오른 점하고 비친 점 그리고 달을 비침하고 파임하여 결합하여 불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불화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납작하게 쓸 때는 이 불화 넉점의 모양으로 변해서 불화를 나타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가로 넉점이 불화의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빛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횃불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빛광의 짜임은 대전에서는 스물입의 불화를 결합해서 나타내어서 이 글자가 빛광의 고자입니다. 이 빛광의 고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물입을 나타내었고 쌀이 갈대 등을 묶어서 켠 불에 빛이라는 뜻이며 빛광의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갈대 등을 묶어서 켠 불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횃불의 뜻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소전에서는 불화 밑에 걷는 사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횃불의 뜻을 나타내는 불화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걷는 사람인을 결합하여 빛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빛광은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걷는 사람을 나타내어 어두움을 밝히는 횃불의 빛 또는 불빛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광선이 있고 불빛이 이 밝다 또는 빛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광명이 있고 이름이 빛나니 영화롭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영광이 있고 빛이 비칠 때에 보이는 경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광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빛광, 불빛광, 밝을 광, 빛날 광, 영화로울 광, 경치광입니다. 다음은 누를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황하 문명이 일어난 중국의 황하 유역은 그 밭의 빛깔이 황토이므로 누렇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누를황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스물입의 그 가운데에 밭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빛광의 고자를
획줄임하여 나타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전을 결합하여 누를황, 노랑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누를황은 고대 중국 문명이 일어난 황하 유역에서 빛깔 중에서 밭의 빛깔이 황하 유역은 황토이므로 이를 누렇다 또 노랗다는 뜻이며 보기로 황색이 있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빛광은 여기에 이 글자의 위에 나타낸 부분은 불화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였는데 이 불은 횃불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걷는 사람이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어서 횃불을 들고 걷는 사람의 그 횃불에서 나오는 불빛 또는 빛이라는 뜻에서 빛광, 불빛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누를황입니다. 누를황은 이 먼저 그 글자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물잎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불화가 변형한 모양을 한 획을 쭉 가로긋고 그리고 이렇게 내리긋고 삐친 점 오른점 이 부분은 불화가 변형한 모양이고 여기에 밭전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밭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빛깔 중에서 이 황하 유역은 그 황토 땅이므로 그 밭의 빛깔이 누렇다 노랗다는 뜻에서 누를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필순에 따라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누를황은 여기에서 먼저 빛광의 이위를 나타내는 이 스물잎의 부분이고 그리고 한 획을 길게 가로긋고 그리고 먼저 밭전의 모양을 그 가운데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빛깔 중에서 황하 유역은 황토 땅이므로 그 밭의 빛깔이 누렇다는 뜻에서 누를황, 노랑황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수한입니다. 도우미 그림은 양자강 상류를 흐르는 한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한수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물수변의 진흙근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는 이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진흙근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한수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진흙근은 누른 빛깔의 흙이 진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먼저 이 누른 황은 이 획줄임 변형하여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에 흙토를 결합한 글자가 바로 이 진흙근입니다. 자원은 한수하는 양자강 상류의 유역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강물 이름을 나타내어 이를 한수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한수가 있고 한수 유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한나라라는 뜻이 되고 거기로 한자가 있고 한나라의 종족 이름이 한족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한족이 있고 한수처럼 보이는 별자리가 은하수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은한이 있고 한민족을 미워하는 말로 쓰여 사나이 또는 놈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악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한수한, 한나라한, 한족한, 은하수한, 사나이한, 놈한입니다. 다음은 주인주입니다. 주인주는 촛불이 촛대 위에서 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인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촛불이 촛대 위에서 타고 있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오른점은 촛불의 모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초와 촛대를 상행한 임금 왕자 모양의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주인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주인주는 촛불과 초와 촛대의 상형자로 촛불이 방의 한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 사람 중에서 촛불의 구실을 하는 사람이 이를 주인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주인이 있고 나라의 주인이 이 임금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군주가 있고 한 집안의 주인이 어른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제주가 있고 손님의 뜻에 맞서는 일을 맡은 주인이 주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주체가 있고 제사를 받는 주인이 위패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신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주인주, 임금주, 어른주, 주체주, 위패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한수화는 삼수변의 진흙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수변은 강물의 뜻을 나타내고
진흙근이 변형한 이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강물 중에서 그 양자강 상류의 유역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곳을 흐르는 강물 이름이 한수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한수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에서 진흙근의 변형한 모양이 매우 복잡하므로 파자 기억법으로 한수를 기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물수니까 수, 여기는 스물 입, 그리고 여기는 입구 모양 입구, 그리고 그 모양을 산해부로 끼우니까 부입니다. 그래서 수입구부, 수입구부, 한수하는 수입구부이다 하고 차례로 외웠으면 파자 기억법이 됩니다. 다음은 주인주입니다. 주인주는 이제 촛불과 그리고 초와 촛대의 모양을 나타내어서 이 방 안에서 촛불이 방 안을 밝히듯이 촛불의 구실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에서 주인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는 곳 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는 곳 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주인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주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주인주를 결합하여 사는 곳 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는 곳 주는 사람이 일정한 생활 터전을 근거로 주로 살아가는 곳을 나타내어 사는 곳 또는 머무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민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는 곳 주, 머무를 주입니다. 다음은 물댈 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을 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댈 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주인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그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줄기의 뜻을 나타내는 주인주를 결합하여 물댈 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물댈 주는 물을 그 줄기에서 끌어서 이를 물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입이 있고, 물을 대어 채우듯이 정신을 쏟아 넣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시가 있고, 물을 대듯이 글뜻 풀이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예가 있고, 이 주석할 주와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물댈 주, 쏟아 넣을 주, 그리고 글뜻 풀이할 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는 곳 주는 사람인 변에 주인주를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주는 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 어떤 생활터전을 근거로 살아간다는 뜻을 나타내어 사는 곳 주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댈 주입니다. 물댈 주는 삼수변은 물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인주는 그의 물에 주된 줄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에 그 줄기를 끌어서 물댄다는 뜻에서 물댈 주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듭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궁이에 불을 계속하여 떼고 있으므로 떡시루에서 김이 거듭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거듭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8팔의 굴뚝총과 가로대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퍼져나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나눌팔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리고 굴뚝총이 변형한 모양을 그 중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가로대와를 결합하여 거듭증 일찍이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거듭증은 연기가 거듭하여 퍼져나가는 그 굴뚝과 말을 할 때 입에서 입김이 거듭하여 퍼져나가는 공통점을 나타내어 거듭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증조가 있고, 세월이 거듭하여 흘러간 것을 꾸미는 말로 쓰여 이 일찍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미증유가 있고, 거듭하여 더한다는 뜻이 되며 이 더할증과 흡사한 뜻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거듭증, 일찍이증, 더할증입니다. 다음은 모일회, 모을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일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모일집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거듭증에서 위에 있는 8팔을 생략한 부분을 결합하여 모일회, 모을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모일회는 모여드는 사람들이 거듭하여 일정한 장소에 도착하니
모인다 또 모은다는 뜻이며 보기로 계회가 있고 이 일을 해결하기 좋은 조건들이 모인 것이 이 기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모일회, 모을회, 기회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거듭증은 여기서 8팔의 구울뚝총을 핵줄임한 모양을 결합하여 있는데 구울뚝에서 연기가 거듭하여 퍼져나간다는 뜻을 나타내고 그 밑에 가로대화를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대화는 입에서 입김이 거듭하여 퍼져나간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거듭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거듭증, 일찍이증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일회입니다. 모일회는 모일집 밑에 거듭증을 핵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거듭하여서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도착하니 모인다는 뜻에서 모일회 또는 모을회 글자가 되었습니다.